강미정 씨 같은 경우는요, 처남. 네. 그 남편이죠. 네, 남편이죠. 강미정 씨의 남편이고 이정석 검사의 처남인 건데, 네. 그 이정석 검사, 이 처남 마약 수사관이 외부 전화를 받고 그냥 철수를 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정석 검사는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도대체 전화는 누가 했던 겁니까? 일단 그 전화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강미정 씨가 이제 주장을 했었죠. 네. 그 이제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경찰관에게 이제 왜 너네가 뭔데 이렇게 수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시아버지가 바로 그 골프장 주인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태까지는 뭐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가 이제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죠. 네. 왜냐하면 강미정 씨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하는 그 상황이나 뭐 통신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의혹만 제기하고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강미정 씨를 그 남편 측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그러니까 고소한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예.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예. 자신의 아버지가 예.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예. 이 마약 수사 관련해서 임의 제출이나 임의 동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네.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 이 시아버지가 경찰관에게 전화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이제 저희가 아는 대로 그냥 골프장을 그 운영하는 대표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경찰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남의 집에 와서 있냐. 신고받고 출동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신고받고 네. 출동한 경찰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우리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외부의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경찰관들이 그거를 그러십니까? 조사를 그러면 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가 저희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컨대 뭐 급하게라도 이 처남, 그 강미정 씨의 남편, 이정석 검사의 처남, 네. 이분이 무슨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 해서 그 변호사가 전화를 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변호인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상대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이 경찰과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분들이 그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냥 전화 받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처리 규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갔다? 저는 이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강미정 씨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 경찰관들이 뭐 윗선에서도 전화가 와갖고 철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네. 그 윗선이나 혹은 이 경찰이 이렇게 순순히 철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력자가 누구인지,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보면 상당히 취재해야 되는 꼭지도 많고 확인해야 되는 꼭지도 많고, 이 정도로 계속 사실상 내년 2월이 되면 뭐 수사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을 뭐 밝힐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수사기관의 입장으로서는 네. 그렇게 수사가 지연돼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고 비판을 좀 받고 끝나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가게 놔둘 수 없죠. 계속 취재를 하고 네. 계속 보도를 해야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의 맥락 안에 누군가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등장해서 누가 아무개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개연성 같은 거를 추론하고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할 때나 취재할 때, 네. 저희는 반론 취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마다 이정석 검사에게도 이제 몇 차례 물어봤었고요. 처음에 이제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이 이정석 검사가 내가 내 처남이 그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네. 너무 싫어서 자기는 관련도 없고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도 처가 일이니까 처가에서 한번 확인해봐라. 나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제 몇 차례 저희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이런 포인트는 있어요. 누나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정석 검사의 부인은 알고 있었는데 이정석 검사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 남편이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자꾸 차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네. 이 강미정 씨랑 그리고 남편의 누나들이랑 네. 이제 연락하는 카톡 내용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차 안에 네.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볼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일주일은 안 해야 기운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안 해야 이제 약 기운이 빠진다. 그러니까 약 기운이 빠질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네,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두고 본다면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와서는 뭐 PD 수첩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네. 자기네들은 몰랐다. 그냥 뭐 통상적인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강미정 씨는 하루는 기업 관련, 하루는 마약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사 태도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이제 공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했고, 네. 다만 부드럽게 얘기하려는 그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 불편한 약간 그런 장면들도 좀 몇몇 포착이 됐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예, 뭐 그래도 최대한 강미정 씨가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그 참고인에게 굉장히 좀 잘해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그 변호사나 아니면 이제 강미정 씨 등에게 취재를 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요, 사실 이정석 검사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 마약 수사와 관련된 의혹도 있지만 본인은 절대 뭐 이 사건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뭐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동료 검사들이 이제 처갓집 골프장을 예약해서 함께 치고 뭐 검사들의 놀이터라고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제 그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직 그 대기업 임원이 강원도의 한 그 리조트를 고급 리조트를 예약해서 다 코로나19 때문에 단체 집합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에 회합을 했던 그런 사진도 접대 의혹 이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의 뭐 무슨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거나 뭐 등등의 이슈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골프장에 이제 그 근무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좀 상대방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가 조회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뭐 조사 진도가 좀 나가고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는 지금 별다른 사실 공수처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의 취지대로 일하려고 했던 원년 멤버가 거의 다 지금 사직을 한 상태라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를 이제 표시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공수처 부장 2명이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라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수사들이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점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데 어쨌든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거나 뭐 수사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기자들이 이렇게 일보를 쓰면 그 사건을 받아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그들의 일인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건의 비밀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이제 피의자가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가 우려할 필요도 없이 쫙쫙쫙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검찰 관계자들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모두 사실 검찰 관계자들이라고 하면 수사가 굉장히 더딘 경향이 저희가 몇 년 동안 목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뭐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는 확인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가 기록 무단 열람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한번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요 그 대기업 부회장 리조트 접대 같은 부분도 아마 네. 그 저희가 취재할 때는 뭐 리조트라던가 호텔 뭐 이런 데서 저희에게 확인은 안 해주지만 네. 검찰에서는 아마 자료를 좀 확보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머지않아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 제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강미정 씨입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같이 사는 남편의 이런 문제를 세상에 얘기하는 것도 하여튼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서 세상에 알리긴 했지만 오히려 역공당할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변호인, 강미정 씨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날도 이제 변호인 분이,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네. 이게 지금 검찰이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과거부터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건이 라임 술 접대 검사들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분들 검찰 내부에서는 그닥 큰 이제 뭐 징계라던가 그런 네. 것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크긴 뭐 받긴 받았겠지만 이게 징계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었고, 네.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서는 뭐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검찰에 기소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검사가 나중에 나도 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검사들 살리기, 네. 자기 그 가족들 살리기에 이제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건을 검사들 그리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제보를 했던 제보자의 안위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공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혼 소송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뭐 이정석 검사도 얘기하고 이원석 총장도 얘기하고 그리고 기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모든 사건은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작은 사건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 사건이 공적인 사건이 되고 그리고 사회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되는 것인데 그런 그 배경과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 유리하려고 강미정 씨 갖고 나온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그러면 그런 배경이 없는 사건이 뭐가 있는가라는 점을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는 했으나 그 후로 강미정 씨를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최근에 좀 어떻게 심경이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전히 그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쭤본 것들도 꽤 있지만 네.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네. 강미정 씨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있었던 것 뿐이지 이 강미정 씨가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만큼 돈이 많고 뭐 재벌이고 그런 게 아니라서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금전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검사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네. 강미정 씨도 이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댓글창에도 강미정 씨 힘내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네가 문제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이요. 아예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도했던 그 각서 네. 그리고 이 대마 카트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그 강미정 씨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 대마나 마약 흡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각서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강미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그 고소장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랑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그 부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정석 검사가 일반인의 정가 기록 조회를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이제 고소를 한 것인지 네.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서 그쵸.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사의 진척이 있어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좀 그렇죠. 예,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가장 큰 표심은 공정과 상식이고 이런 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답답한 이런 건데요. 끝으로 이 사건 취재하면서 취재 기자로서 취재원 만나고 그리고 또 검찰, 경찰 뭐 쭉 이제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그 취재하면서 저도 기자이고 저도 언론인이지만 네. 언론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언론이 필요한가? 예, 언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이제 아까 이성균 씨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얘기도 했지만 오늘자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된 뭐 여러 보도들 그리고 저희 보도 이 압수수색 보도까지도 이제 전반에 걸쳐서 네. 사실관계를 그 당사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그 수사기관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그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제보자나 아니면 이제 피해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터는 게 언론이 할 역할인가? 저는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주던 누가 고소 고발을 했든 아니면 공소장이 나오든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검찰이나 경찰의 시각이 아닌 기자의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배웠고 배우고 있는데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왜 언론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강미정 씨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 그리고 네. 저희 그 압수수색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 그리고 뭐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뭐 여러 이제 지상파의 네. 언론에서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 압수수색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정 씨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네. 강미정 씨 측 입장이라고 기사를 쓰면서도 강미정 씨한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수사기관의 얘기대로로만 쓸 거라면 예. 수사기관 대변인실이나 홍보팀으로 가면 될 것이지 왜 언론이라는 그 이름 뒤에서 네. 마치 객관적인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인지 사실 이 일련의 이제 연말 되면서 일련의 보도들과 그리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